안녕하세요. 아산소리 이비인후과의 대표원장인 손영기입니다. 이번에는 개인 맞춤형 보청기의 선택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난청을 진단받았다면 예방을 통해 더 난청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하지만 예방은 말 그대로 예방이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난청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난청 환자분들에게 보청기를 권고하게 되는데요. 보청기란 소리를 더 크게 듣기 위해 귀 안이나 귀 뒤에 착용하는 의료기기입니다. 환자분들께서는 보청기를 단순하게 잘 듣게 도와주는 기계라고 생각하시지만 보청기는 듣는 것뿐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소통하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보청기를 맞추기 위해 사용하는 분의 청력 검사 소견에 따라 피팅이라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스마트폰 또는 TV와 연결해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며 환경에 대한 소리의 지향성 등을 조정해 앞에 전방에서 소리를 듣거나 뒤나 옆에서 듣는 기능까지도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난청 환자분들께서 보청기 사용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난청은 환자분들마다 모두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보청기가 모든 분들에게 맞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 보청기 클리닉에 내원해 개인의 청력 특성에 맞는 보청기를 처방받고 개인의 증상에 따라 보청기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번에는 보청기 처방에 있어 고려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청기 클리닉이 있는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모든 종류의 난청을 보청기 하나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력 타입에 따라 수술이 필요하거나 이식형 보청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력 감소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난청에 대해 정확한 치료를 제공하는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청력 검사 이후 보청기가 필요하다면 보청기 구매와 사용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난청의 정도에 따라서 청력 장애 진단 여부를 확인하며 가장 적합한 보청기에 대해 상담을 받게 됩니다. 이후 데모 제품을 착용해 사용해보며 최종 구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난청의 정도와 개인의 청력 소견에 따른 맞춤 보청기 상담이 필요합니다. 보청기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소비자로서는 어떤 보청기가 좋은지 고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난청의 정도와 조정할 수 있는 능력, 미용, 실착용 시의 편안함, 추가 기능에 대한 필요성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보청기 형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T 보청기는 중등도에서 심도의 청력 손실이 있는 환자에게 권유되며 귀 뒤에 위치하고 뒤에서 보이지 않으며 귀에 거의 가려집니다. 사이즈가 큰 만큼 내구성과 성능이 좋으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보청기입니다. RRC 보청기는 BT와 비슷하지만 크기가 조금 더 작고 스피커를 웨이도에 넣는 형태인데요. 경도에서 중증 청력 손실에 적합하고 다양한 기능이 있으며 미용적으로도 합리적이기에 많은 난청 환자분들께 권고하는 보청기입니다. 그러나 적합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요. 귀지가 자주 생기거나 중이염, 웨이도염이 잦다면 이런 타입의 보청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CRC 보청기는 웨이도에 넣는 형태로 귀 안에 대부분 가려지기 때문에 미용 목적으로는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작기 때문에 증폭이 제한되어 있어 고도 난청 환자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소리 증폭기나 비처방 보청기는 마이크와 증폭기를 가지고 있는 장비이며 구조와 형태가 기존 보청기와 매우 유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리 증폭기는 어디까지나 음량을 단순히 증가시키는 기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청력 특성에 따라 소리를 증폭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중등도 이상의 난청 환자분들께는 기본적으로 소리 증폭기보다는 보청기 사용을 권장하게 됩니다. 보청기는 생활 방식을 고려해 보청기 타입과 추가 기능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먼저 난청의 종류에는 감각신경성 난청, 전음성 난청, 혼합성 난청 등이 있습니다. 난청의 정도에도 경도, 중등도, 고도, 심도 난청 등으로 매우 다양한데요. 이에 따라 추천되는 보청기의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과 자주 대화를 하는지, 통화를 많이 사용하는지, 운전을 많이 하는지, 활동적인 사회활동을 하시는지 등을 고려해 보청기 종류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담은 전문 보청기 상담사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환자분께서 어려운 조작을 다룰 수 있는지에 따라 형태를 결정하며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보청기를 선택하고 싶은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릴 형태를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청기에는 저가형과 고급형이 있으며 기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신형 보청기는 스마트폰, TV, 오디오 장비와 직접 연결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체형 배터리를 사용할지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할지에 대한 여부도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보청기는 난청으로 인한 불편을 상당수 해결하고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장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청을 100% 회복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보청기에 대한 한계를 이용한다면 보청기에 대해 더 빨리 적응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청기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원활하게 대화하기 위해서는 피팅이라고 하는 맞춤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피팅 과정을 위해서는 먼저 가장 적합한 보청기 모델을 선택하고 구매한 뒤 개인의 난청 형태와 주파수별 청력 곡선에 맞춰 보청기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각종 보청기 검사를 통하여 한 달에서 두 달간 몇 회 정도의 조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요구에 따라 세밀한 조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청각기관과 듣는 뇌는 증폭한 소리에 대해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청기는 안경을 쓰는 것처럼 바로 적응할 수 있는 기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청기에 적응하기까지 조금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고 잘 따라오신다면 보청기를 통해 듣는 삶의 질이 크게 오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환자분들께서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보청기 선택은 환자분들께서 직접 고려하여 일일이 선택한다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보청기 클리닉에서 진행한다면 도움을 주는 많은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게 진행해 보실 수 있으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아 청력을 회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산서울의 이비인후과의 대표 원장인 손윤기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